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공급의 법칙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수요자의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을 늘린다라는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공급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공급자의 입장이 되어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재화가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될 테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은 정비례의 관계이며 서로 방향이 같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에 해당하는 게 P 가격이고, X축에 해당하는 것이 Q 공급량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상향하는 이런 공급 곡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 공급 곡선은 사실 내가 공급자 입장이라면 힘 닿는 데까지 많이 생산을 해야 이윤이 많아지겠죠. 저의 수입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든 1조 개를 만들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이 내가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보다는 높아야 생산을 하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한 단위 더 욕심을 내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공급 곡선이 곧 한계 비용 곡선이다 라는 개념도 한번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급 곡선이 이제 조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요 측면은 일반 재화하고 사실 수요자의 움직임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특색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급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조금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서 아마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은 재화의 특성상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을 가진다. 어떤 재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서,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공급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다.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가격에 따라서 부동산의 공급량을 확확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부동산의 부동성, 고정성에 의해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 등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공급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의 공급이 조금 특이한 점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그 절대량을 늘릴 수 없으므로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가격이 변해도 늘릴 수가 없는, 원래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물리적 개념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라서 가격이 오른다고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한 토지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비탄력적, 가파른 모양이 된다. 탄력적, 비탄력적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동산의 공급 곡선이 가지는 이런 몇 가지 특징들,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연결되는 몇 가지 특성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달리 물리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형태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다만 공급에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 건물 지으려면 오래 걸리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 가파른 모양을 갖는다.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건물의 공급에는 신규 분양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재고 자산도 포함된다. 건물이 내구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기존 주택의 거래 역시 공급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내용. 공급 같은 경우도 수요하고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우리가 먼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하고 마찬가지죠. 먼저 공급량 먼저 보면 공급량이란 특정 가격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의미한다. 공급 곡선의 한 점이다. 수요하고 마찬가지죠. 따라서 공급량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의 변화로 그 재화의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 곡선을 따라 이동한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공급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공급 곡선 상에서 공급 곡선을 따라서 우상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 모습을 공급량의 변화, 해당 재화의 가격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이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이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공급이란 모든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공급 곡선 그 자체를 공급이라고 하고, 따라서 공급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 변화 이외의 다른 결정 요인, 예를 들면 다른 재화의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 기술 진보, 예상 가격, 경기 전망, 금리, 조세 등 이런 그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해서 공급이 변하는 것으로 수요하고 마찬가지로 이거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의미고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의미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이 변하는데 대체재인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다른 재화의 공급량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재화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대체 관계에 있는 내 재화의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어요. 내 것 대신 다른 재화 공급량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 공급량은 줄어든다. 내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 곡선 좌측으로 이동한다. 대체재인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더니 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내용. 수요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보완재인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일단 다른 재화 공급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재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내 공급량은 덩달아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소고기하고 소가죽 예를 들면 되겠네요. 소고기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소고기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소가죽의 공급도 덩달아서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른제와의 가격 이외에도 생산 요소 가격, 원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내용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미래 예상 가격, 아니면 금리가 증가를 하면, 상승을 하면 공급은 줄어든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 가격이 비싸졌다. 아주 불리한 상황이죠. 공급이 줄어든다. 예상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공급하면 안 되죠. 나중에 해야 되겠죠. 금리가 올라간다. 이것도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이 진보했다. 또는 경기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 또 공급은 증가한다. 공급 곡선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충분히 구별해 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주택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아닌 것을 찾는 그런 문제네요. 자, 하나씩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1번 주택 건설업체 수의 증가.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공급 곡선 우측 이동 맞는 지문이죠.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는 기분이 좋죠. 공급 증가, 공급 곡선 우측 이동 맞는 내용이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이자율이 상승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이죠. 수요 측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또는 좌하방 이동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굳이 공급 측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정적인 경기 전망, 내가 지금 공급을 해도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라고 굳이 이렇게 엮더라도 이것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닌 공급을 축소시키는, 감소시키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겠어요. 수요 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해도 이것은 공급과 무관한 상황이고, 억지로 공급이랑 연결을 시켜도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공급자 측면에서 기분이 좋죠. 공급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고, 역시 공급 곡선 우측 이동의 상황이 되겠네요. 5번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의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토지 가격 하락하면 공급자는 기분이 좋아요. 공급 증가, 공급 곡선 우측 이동의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1번, 2번, 4번, 5번의 상황이 될 터이고 3번은 수요 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답을 3번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수요의 법칙 받고 공급의 법칙 받고 다음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서 균형을 이루고 또 그 균형이 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